유방에 석회화가 있으시다 이러면 석회화? 돌이 있다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석회하면 암이에요. 석회화가 왜 생겨요? 막 이러시는 분 묻고 되게 다양해요 반응이. 유방 촬영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10분이 찍었을 때 절반 정도는 양성 석회화가 검출이 되는 것 같고요. 약 5mm 미만 사이즈 점 찍은 것처럼 작은 칼슘 가루가 바로 미세석회화인 거죠. 유방 단면을 또 제가 보여드리면 미세석회화라고 하는 거는 유관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뿜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미세석회화가 유방 촬영에서 발견이 됐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 엑스레이를 찍고 제가 소견을 설명해 드릴 때 오른쪽이나 왼쪽 유방에 석회화가 있으시다 이러면은 그게 뭐예요? 이러신 분도 있고 석회화? 돌이 있다 소리예요. 나 가슴 만져봐도 그렇게 딱딱한 거 없어요. 이러시는 분도 심지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석회하면 암이에요. 석회화가 왜 생겨요? 막 이러시는 분도 묻고 되게 다양해요 반응이. 석회화라고 하는 거는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석회화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유방 촬영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10분이 찍었을 때 절반 정도는 양성 석회화가 검출이 되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양성, 착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세 석회화라고 조금 안 좋은 석회화가 있어요. 미석회화가 나오신 분들 중에서 20%가 유방암입니다. 유방에도 양성석회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방에 농량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유선염, 전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회복을 한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칼슘이 심하게 축적이 되는 거죠. 미세석회화는 말 그대로 미세한 석회화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한 칼슘 가루예요. 유방의 조직, 특히 유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유관 조직 안에서 나쁜 세포들이 증식을 하거나 나쁜 혹이 있으면 걔네들이 미세한 석회화 가루를 뿜어내는 거예요. 유방 단면을 또 제가 보여드리면, 핑크색이 이제 정상 유방 조직의 소엽이고요. 흰색 라인을 우리가 유선이라고 보면은 이것들은 다 혹이에요. 미세석회화라고 하는 거는 흰색 유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유관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뿜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거랑 이거가 유방암이거든요. 유방암 세포들도 석회화를 막 뿜어내요. 미친 듯이. 그래서 나쁜 혹들이 어쨌든 석회화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석회화가 유방 촬영에서 발견이 됐다. 당연히 추적 관찰을 엑스레이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초음파에서는 미세석회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그 석회화 수와 그다음에 모양, 바뀌는 게 있나 없나 꼭 확인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동글동글하게 진하게 생긴 석회화가 양성 석회화고요. 약 5mm 미만 사이즈 점 찍은 것처럼 작은 칼슘 가루가 바로 미세석회화인 거죠. 미세석회화가 어느 한 부분에 국소적으로 굉장히 모여있다. 그러면 안 좋은 사인입니다. 반면에 미석회화가 유방 촬영했을 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 그러면 괜찮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석회화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모양과 분포가 되게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요.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모양도 좀 안 좋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악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석회화만 타겟팅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석회화가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이긴 하는데 너무 조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인다. 이 모양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인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석회화는 그렇게 나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추적 관찰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그 석회화는 모양을 보고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석회화는 많은 분들이 은근히 초음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엑스레이가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장점을 발휘하는 거가 칼슘 가루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는 봤을 때 미석회화가 말 그대로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다른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헷갈리기 때문에 진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석회화를 발견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유방에 어느 쪽에 있다 이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초음파로 보면은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발견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촬영에 대해서 약간 편견 아닌 편견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저는 아파서 진짜 못 찍겠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그건 또 기계차가 또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유방 촬영 기계를 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찍으신 분들께 항상 물어봤어요. 아프셨냐고. 아무도 안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좋은 기계의 경우에도 적당량의 압력만 가해도 유방 촬영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방 촬영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아프다고 하는 그런 공포심은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찍어주시는 방사선 선생님의 뭐 실력차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세석회화는 유방암과 20% 정도 관련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요. 가끔씩 이제 제가 진료보는 분들도 보면은 이런 미세석회화를 진단받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봤지만 사실 그만큼 미세석회화가 되게 흔한 소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 촬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믿어지면은 그 주치 선생님과 함께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통한 조직 검사도 가능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미세석회화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게 있다고 해서 유방암이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석회화로부터 시작하는 유방암도 물론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빨리만 발견 잘 하시면 나중에 닥쳐올 수 있는 유방암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검진 통해서 주기적으로 미세석회화가 변화되는 추이 같은 거 잘 지켜보시면서 대처해 나가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 외에 플러스 같이 초음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혹시나 잊으셨을까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엑스레이만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초음파는 한 번도 안 하시고 유방 촬영술만 나라에서 하라는 거 2년에 한 번씩만 찍으시면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석회화 없이 생기는 유방암에 걸리신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세석회화 때문에 엑스레이만 꼭 찍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엑스레이와 함께 초음파 주기적인 검진 잘 하시면 미세석회화에 대한 공포심도 어느 정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필수로 유방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많이 발견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세석회화가 보이면 초음파에서도 먼저 찾아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안 보이는 경우 플러스 미세석회화 모양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석회화를 제거하면서 조직검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 의원에도 3D가 가능한 엑스레이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석회화를 제거하거나 플러스 조직검사까지 가능한 그런 이제 진단적 검사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세석회화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포심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모양이 괜찮은 경우에는 굳이 그걸 조직검사 추가를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추가 검사 뭐 확대 촬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석회화 모양이 나쁘지 않다,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또 하면 되니까, 석회화 진단 받으신 경우에는 그 주치 선생님 과 함께 믿고 검사를 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련 받을 때부터 유방 촬영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유방 촬영은 정말 숨은 그림 찾기랑 비슷한 수준인데, 그 중에서 특히 미세석회화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석회화가 착한 석회화인지, 어떤 석회화가 조직검사가 필요한지, 어떤 석회화는 추적관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저희는 모두 배우거든요. 이런 석회화는 암이고, 이런 석회화는 괜찮고, 이런 것들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그 수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판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의원의 부원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부원장님도 유방을 또 전공하셔서 기가 막히게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방 촬영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환자분들께 어떻게 더 추가 촬영이 필요한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같은 영상의과 전문의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랑 거의 보는 눈이 비슷하게 잘 보셔서 가이드라인이 뭐 벗어나는 거 없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방 촬영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공장처럼 딱딱딱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독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모든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 석회화가 괜찮다, 안 괜찮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방 촬영을 하고 미세석회화에 대해서 판독을 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판독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의견에 믿고, 그리고 초음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추가 검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이런 걸 명심하시고 잘 관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방 초음파나 또는 유방 촬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보는 성분 중에 하나인 미세석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세석회화를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유방 촬영술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세석회화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도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진단도 좋아졌고 심지어 제거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미세석회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좋은 주치 선생님과 함께 검진, 검사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좀 더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